제가 이제 10년 전에 2014년도에 내 집 마련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내 집 마련을 하고 좀 이렇게 재테크 공부를 하는데, 물론 제 주변에 주식 하시는 분도 많이 계셨는데, 좀 부동산에 더 관심이 가는 거예요. 내 집 마련하고. 그래서 이제 15년, 16년도에 좀 투자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시겠지만 부동산이 이렇게 좀 늘어나다 보면 세금이 이슈인데,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보유세 같은 거, 그리고 나중에 양도할 때 어떤 식으로 이렇게 좀 줄일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주택임대 사업자를 하게 됐거든요. 주택임대 사업자를 했는데 그게 엄청 내용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공부한 내용들을 제 블로그 같은 SNS에 하나씩 올리기 시작을 했는데, 다행히 좀 반응이 좋아서 그쪽으로 좀 더 계속해서 공부하고 이게 컨텐츠도 하고 교육도 하게 됐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아요. 물론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저와 인연이 돼서 지금 이 영상이죠. 네, 이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시는 건데,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 꼭 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분들 세무사님들은, 저는 물론 세무사는 아니지만 그런 분들의 어떤 컨텐츠를 꼭 보셔야 되는 게요. 제 수강생이 100명이라고 하면 대략 3, 40명 정도는요, 안타깝게도 세금 폭탄을 맞고 오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금액이 대략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기본 수천만 원이에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조금 더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주택자분들 계시잖아요. 실거주 하시는 분들. 당연히, 내가 무슨 세금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분도, 본인만 모르지 가만히 있으면 세금 폭탄을 맞게 될 뻔한 분이 계시는데, 제 수강생 중에 가장 많이 세이브 하신 분이, 그때 그 당시 수강료가 30만 원이었는데, 30만 원 내고 얼마 세이브한 줄 아세요? 그분은 5억 세이브했어요. 예, 5억 세이브했고요. 이분은 안타깝게도 제 수강생이 아니었는데, 평생 살고 있는 집이 있었거든요. 서울 강동구에. 그게 10억이 오른 거예요. 평생 살았으니까 좀 이렇게 오를 수 있잖아요. 근데 조그만 오피스텔 있죠. 조그만 오피스텔에서 주택수를 잘못 계산하셔가지고, 그 평생 사셨던 차액이 10억이었는데, 그 중에 얼마를 세금 냈냐? 세금을 7억. 다 팔고 나서 우리가 이제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데 이제 그 자녀분이 이제 연락을 주신 거죠. 얘 직장 동료여가지고.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분들이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연세가 되게 많으신 70대 노부부셨다고요. 이분들이 무슨 세금을 알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기본적인 건 아시는데 너무 복잡하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이렇게 물건 매도하기 전에는 꼭 이렇게 세무사님하고 상담하시는 거를 저는 꼭 추천드립니다. 상급지 갈아타기가 가장 지금 화두가 되고 메인이거든요. 관심들이 제일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세금적인 측면에서. 자, 무슨 말이냐면은, 자, 내가 먼저 있었던 집을 A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은 집이 B예요. 그러니까 A에서 B로 간다는 건 우리 사람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조금 더 좋은 집으로 가고 싶겠죠. 뭐 평수가 넓거나 신축이거나 그런 곳으로. 자, 그럼 내가 A에서 B로 갈 때 어떻게 가냐? 뭐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내가 A를 팔면서, 판다는 거는 뭐죠? 매도 계약서를 쓰고 매도 잔금을 맞추는 겁니다. 매도 잔금을 맞추면서 동시에 여기서 돈을 빼서 이 B 매수 계약과 잔금을, 즉 잔금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A 매도 잔금과 B 매수 잔금을 동시에 맞춰야 돼. 자, 이게 쉽겠어, 어렵겠어요? 어려워요. 왜냐면 물건 자체가 많이 없으니까. 게다가 같은 기간이면 A보다는 B가 더 오르겠잖아요. 그럼 거기에 추가되는 금액이 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대출이라든지 모아놓은 돈이 들어가야 되니까. 자, 그럼 이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집을 먼저 파는 거예요. 내 집을 먼저 파는데 다른 집이 없으니까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겠죠. 요건 맞추면. 그래서 비과세를 맞춰놓고 내가 가고 싶은 집을 매수해서 넘어가는 게 가장 좀 스무스하긴 해요. 근데 나는 내 집을 팔아버렸으니까 중간에 살 집이 있어, 없어요? 없죠. 그래서 조금 독하게 하신 분들은 이때 단기 임대로 들어가는 분들도 계세요. 좀 이삿짐 내가 2번 더 내더라도.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케이스가 이제 좀 여유가 있는 케이스인데, 내가 A가 있는데 이게 안 팔리는 거예요. 아니면 맞추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B를 먼저 사버리는 거예요. B를 먼저 사고, 그러면 내가 집이 두 개가 돼버리죠. 그럼 우리 세법은 2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원래 비과세라는 혜택을 안 주거든요. 그런데 한시적으로 B를 사고 나서 한시적으로 A를 처분하면 1주택자로 봐서 비과세 특례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이사 가다 보면 너무 힘드니까. 이게 예외사항인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예외사항이냐? 내가 원래 있었던 집이 A잖아요. 1년 지나서 B를 사야 돼요. 두 개 같이 연달아 사면은 투기수로 봐버려요. 이게 1년 이내 사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나서 B를 사고 나서 3년 안에 A를 팔면 됩니다. 당연히 이때 A는 2년 보유 또는 거주하셔야 되고요.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거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방법이 좀 현실성이 그나마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단 A가 있는데 B를 산다. 돈이 좀 들어가겠죠. 그리고 3년 안에 A를 팔아야 되는데 그래도 뭐 팔리긴 팔리겠지만 이게 이제 좀 해보신 분들 좀 어렵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좀 이렇게 지역을 말해서 좀 죄송한데 서울 외곽에 있는 주택이 하나 있는데 내가 자금을 모아서 서울 뭐 좀 중심지로 들어가고 싶다? 야, 이게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론상으로는 이 일시적 주택 비과세라고 하는데 이거를 굉장히 좋은 거예요. A에서 B 가서 A 비과세 받고 다시 B에서 C로 가서 얘 비과세 받고 이론상 몇 번이든 가능해요.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진 않단 말이죠. 그래서 나머지 두 방법을 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종전주택 A가 있잖아요. 종전주택 A가 있는데 나는 두세 번 거쳐서 신축으로 가는 게 아니고 곧바로 신축되는 걸 살 거야. 분양권을 취득하는 거야. 뭐 당첨이 되거나 아니면 전매로 취득을 해버리거나. 자, 그러면 이 경우에 어떻게 하냐? 분양권을 취득하고 나서 3년 안에 이 종전주택을 팔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헷갈려 하세요. 자, 왜 그러냐면 우리 기자님 저기 분양권은 주택이에요, 주택이 아니에요? 주택이 아니잖아요. 주택이 아니면 우리 상식적으로는 어떻게 생각이 되겠죠? 아, 얘가 주택이 아니니까 이 녀석이 주택으로 완공되면 그다음부터 3년 안에 팔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게 2021년에 법이 개정돼서요. 2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들어가 버려요. 그런데 지금 이미 24년이니까 한참 지났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취득하는 분양권을 취득하는 그날 주택으로 그냥 들어가요. 주택수로. 그러니까 분양권을 취득하고 3년 안에 얘를 팔아야 돼요. 그러면 일시적주택 비과세가 또 돼요. 물론 1년 후 텀은 또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문제가 있겠죠. 야, 그럼 내가 분양권을 취득하고 3년 안에 얘를 팔았는데 또 내가 살 집이 없잖아. 근데 나는 전세는 월세 싫단 말이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이 분양권이 주택으로 다 완공되고 나서 그때부터 3년 안에 얘를 팔면 또 비과세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럼 아까 3년 안에 파는 게 아니라 3년이 경과될 수 있겠죠. 대신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분양권이 완공되잖아요. 여기 집에 무조건 3년 안에 들어가서 1년 이상 거주하셔야 돼요. 그럼 생각을 해봐요. 내가 종전주택이 부산이에요. 근데 내가 서울을 분양권을 예를 들어서 취득을 했어. 근데 이게 만약에 투자 목적이다. 그래서 나는 부산을 실거주하고 있으니까 좀 늦게 팔고 싶다. 그럼 완공되고 나서 3년 안에 팔겠다. 가능은 하죠. 근데 조건 다 아직 못 만족했잖아. 어떻게 해야 돼요? 서울 들어와서 1년 살아야 돼요. 그거 깜빡 놓치면 비과세 돼, 안 돼? 안 돼요. 그리고 또 있어요. 내가 부산에 있어서 서울이 완공되니까 3년 안에 전세대원이 들어와서 1년 이상 살아요. 사는데 내가 부산 해운대에 계속 살았어. 바다 보면서. 근데 서울에 오니까 뭐 너무 답답해. 다 빌딩이야. 그래서 한 1년을 살아야 되는데 한 10개월 살다가 나간다. 그리고 들어와서 2개월 채우겠다.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왜냐하면 조문에 보면은 계속해서 거주라고 돼서 계속해서. 이 말은 스트레이트로 살아야 돼요. 합산해서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이게 복잡하다는 건 둘째치고 나한테 뭔가 유리하다. 그러면 그 말은 조건이 다 붙어요. 이 똑같은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세 번째 방법 종전주택이 있고 조합원 입주권 이거랑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조합원 입주권에 있는 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 2에 들어가 있는데 요 조문에 있는 비과세 특례 두 개를 156조 3에다가 분양권에다 그대로 복사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두 개 같이 알아두셔야 되는데 좋은 게 뭐냐면 이것만 잘 활용하면 내가 상급지 갈아타기 할 때 종전주택 비과세 받으면서 신축으로 바뀌는 분양권 혹은 조합원 입주권을 통해서 갈아탈 수도 있다. 앞에 첫 번째로 말씀드린 일시적 주택 비과세는 계속 구축을 가지고 갈아타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론상으로는 그럴싸한데 실제 해보면 이게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가려는 이 상급지들은 더 빵빵 뛰어버리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산을 증가시킬 때 정비례로 가는 게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퀀텀 점프를 시켜줘야 돼요. 그러면 그때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중에 신축으로 바뀌는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을 선택을 해야지 이게 된다는 건데 당연히 이게 수익이 높아진다는 건 그만큼 리스크가 커진다는 거예요. 특히 정비사업 같은 경우, 재개발, 재건축은.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쉽게 말해서 로우 리스크인데 내가 하이 리턴 먹고 싶다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좀 한번 리스크 테이킹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 방법으로 가셔야 되는 거고 아니다 나는 뭐 자녀도 있고 안정적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은
첫 번째 방법인 그냥 기본적인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 그 방법으로 계속 가시는 게 좀 나을 수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건과 연장선상인데 제가 최근에 상담하신 분인데 이분은 한남 3구역 조합원이세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그 물건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최근에 작년인가 관처 관리처분 계획인가 받았는데 관처가 되면 줄여서 이제 관처라고 하는데 그때 취득한 사람을 승계 조합원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그런 분이 아니고 원래부터 한 20년 넘게 갖고 계신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하신 건 아닌데 이제 워낙 입지도 좋고 그러니까 이미 똘똘한 지를 갖고 계신 케이스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용산 그 일대를 굉장히 잘 알고 계세요. 오랫동안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은 지금 현재 뭐 하는지 아세요? 똘똘한 치를 딱 갖고 계시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월세 현금으로 이렇게 나오는 그런 수익형 부동산을 하나씩 매입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그러면 아까도 3주택, 4주택 되면 취득세 8%, 12%라고 하지 않았냐. 근데 그걸 피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오피스텔이에요. 그러니까 오피스텔을 지금 사라는 건 아니고 그분 입장에서는 저 정도 오피스텔이면 내가 원하는 수익률 나올 수 있다. 해서 원하는 가격에 원하는 수익률 내가지고 세팅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취득세 피했죠. 월세 수익률 만들죠. 그러면 내가 한남 3구역에 있고 나중에 월세 나오는 물건들이 좀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주택하고 오피스텔 섞여 있어요. 그럼 뭐부터 팔아야 됩니까, 나중에? 얘를 먼저 팔아야죠. 그런데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한남 3구역이 있어요. 주택을 샀어요. 두 개니까 자동적으로 발동이 걸린 거 머리가 3년 안에 팔면 비과세가 된다더라.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그 어렸을 때 그 동화 기억나십니까? 그 황금알을 낳는 거위. 얘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데 그 농부 부부가 욕심에 눈이 멀어서 배를 갈라버리잖아요. 뱃속에 금이 있는 줄 알고. 얘는 팔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계속 갖고 계시거나 아니면 나중에 증여나 상속으로 가셔야 되는 거겠죠. 그런데 이제 이분은 이미 월세로 계속 세팅을 하니까 적당히 월세를 받으면서 나중에 비과세 받을 때 요 물건을 먼저 하나씩 파시는 거예요. 이해되죠? 세금 나오겠죠, 당연히. 내는 거예요. 그건 그냥 내시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요거를 이제 비과세를 받으시거나 아니면 이제 자녀분들에게 증여나 상속을 가시면은 굉장히 좀 자산 관리가 이전이 되겠죠.